안녕하십니까. 팩트TV 시청자 여러분, 이은영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이 TV를 시청하는 천군만마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용산역 앞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재명의 천군만마 사무총장 서남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재명의 천군만마 홍보위원장 김철우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지난 2월 17일 국회에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안보 전문가 국방 지킴이 3,000명의 지지 선언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지난 3월 2일에는 예비역 장병 7만 명의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을 역시 같은 장소에서 한 바 있습니다. 지지 선언에 이어서 국민의 여론의 현장, 민심의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저희는 광주로 달려갔고 부산으로 달려갔고 우리 강남의 잠실 새내개 새마을 전통시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곳 용사의 집, 우리 현역이나 예비역들이 향수가 젖어있는 이곳 용사의 집 앞마당에 나와 있습니다. 역사의 준엄한 심판, 현명한 우리 국민들의 소중한 한 표가 행사될 이틀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서 다시 한번 어떤 분이 대한민국의 미래, 특히 국방 안보를 이끌어 나갈 것인가를, 또 적임자인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런 소통의 한마당에 왔습니다. 예, 이재명의 천군만마는 1,000마리의 말과 1,000명의 군인과 10,000마리의 말이 기세등등하게 달려가면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고자 하는 순수한 열정에서 시작하여 지금 국방 전문가들로부터 시작한 이 모임은 이제 일반 국민들까지 확장되어서 전국의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재명 후보의 국방정책을 지지합니다. 우리는 이재명 후보의 외교안보 정책을 적극 지지합니다. 그가 제시한 경영정책을 지지합니다. 그것은 곧 우리 젊은이들에게 희망이고 미래의 젊은이들에게 가장 환영받는 정책들입니다. 국방정책은 가장 스마트하게 하자고 해서 스마트 강군을 건설하자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를 비롯해서 전 세계가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위기를 더 가중시키는 속에서 얼마나 평화가 중요한가를 깨닫고 있습니다. 여성과 젊은 아기들까지, 또 젊은 청년뿐만 아니라 아기들까지 전쟁의 화마에 휩싸여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전쟁의 뼈아픔을 너무보다 잘 아는 예비역으로서 우리가 활동하기 때문에 더 이 평화 안보, 평화는 약한 것이 아니고 싸울 필요 자체를 줄여주는 이재명의 천군만마와 함께하는 여러분들의 모든 성원과 지지를 힘입어서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 나갈 방향이 무엇인가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나 우리 홍보위원장님이나 거의 반평생 이상을 군복을 입고 지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이 군복을 입고 지낸다는 것은 군에 대한 애정이 대단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국방정책이 무엇인가 살피고 전쟁보다 평화를 선호하는 정책이 또 어디에서 나오는가 살펴서 우리는 꼼꼼하게 분석을 그동안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전쟁, 그 호기당당하게 선제 타격 얘기하면서 전쟁 불사 이런 얘기 말로 하기는 참 좋죠. 그런데 그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는 건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 어려운 걸 마다하고 그저 호기 있게 전쟁 불사, 선제 타격 이런 얘기로 국민을 호도해서는 안 됩니다. 전쟁, 이거는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세상에 좋은 전쟁이란 존재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억제하고 전쟁할 필요 자체를 줄여주는 그런 스마트, 몸집과 근육만 키우는 게 아니고 우리의 신경 조직과 모든 시스템을 영민하게, 또 똑똑하게, 유능하게 이끌어갈 후보가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국정통수권이다. 재미있는 건 말이죠. 그렇게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또 심지어 안보 불안까지 조정하면서 본인은 석연치 않은 이유로 군에 안 갔다. 그러니까 이것을 도저히
우리 대한민국 헌법이 주장하는 그 국방 의무, 병역 의무의 가치를 본인이 당당하게 호기 있게 엎어컷 날리는 것처럼 증명하면 될 텐데 이거 피해 나간다. 이거 좀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닌가. 시청자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를 가는 시절부터 저는 군복을 입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40년 이해가 안 가는데요? 어느 고등학교인데? 예, 금호군고라는 학교는 학교에 들어가면 바로 RNTC 학군단에 편입이 되면서 이제 군복을 입게 돼서 그래서 제가 40년 군생활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평생을 바쳤고 그동안 살면서 저는 25번의 이사를 했습니다. 25번. 아이는 14개가 넘는 학교를 다니면서 겨우. 그래서 유명한 육군장교는 주민등록표상에 칸이 부족해가지고 별지천부. 그렇게 나의 삶을 온통 바쳐서 애정으로 갖고 온 군인데, 아니, 석연찮게 부동시로 조작하여 군대를 면제받다니요? 이건 병역 기피, 병역 면탈, 정말 이건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국민이 다 아연실세가 하는 거는 그 눈이 마술적으로 이게 좋아졌다 나빠졌다 필요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한다는 그것이 상당히 이해하기 상당히 어렵다. 상식적으로 그러니까요. 이해하기 어렵다. 정상적으로 규정에 의해서 신체 검사에 의해서 면제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당연히 면제를 받고 또 다른 분야에서 국가에 기여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시력이 고무줄이라는 건 이건 의학적으로도 안과학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의학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그 증빙 자료를 가까운 병원 놔두고 멀리 친구가 하는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첨부하고 또 그 시력 검사 결과를 제출했다는 거, 구체적인 거 저기 따지자고 하는 게 아니고 이 국군 통수권자가 이 병역 비리로 오해받을 만한 그 석연치 않은 의혹이 있을 때는 군령이라고 그래요. 군대는 군정권과 군령권이 있어요. 군정권은 각군 참모총장을 통해서 군의 기본적인 생활과 어쨌든 인사 운영에 관한 것이고, 군령은 작전주의 아닙니까? 대통령이 최종 결심을 하면 그것을 바로 하는 군의 영이 서지 않는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군 통수권자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차대한 임무입니다. 이 국방 안보가 없이 우리의 생존, 우리의 경제, 우리의 민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가가 존립하는데 가장 먼저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국방이고, 그것을 담당하는 주역 중에 하나가 중심축이 군인데, 그 군의 통수권을 갖고 있는 대통령이 병역을 면탈했다, 병역을 기피했다, 요령껏 늘었다 줄었다 하는 시력으로 병역을 회피했다는 거는 이건 영이 안 쓰는 거죠. 혹시 만에 하나 그런 주의에 온다 하더라도 밑에 명령을 따르는 사람들이 자칫하면 너나 잘하세요, 너나 똑바로 하세요, 이렇게 할 수가 있다. 예,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예, 그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하여 우리 이재명의 천군만마는 어제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부동시 조작 병역 면탈 후보 의혹을 해명하지 못하는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하는 국민 1000만 서명 운동에 돌입했습니다. 그렇죠. 많은 국민들이 서명하고 계신데 이것이 부담스럽다면 지금이라도 30분 내지 1시간이면 의혹이 해소될 수 있습니다. 부디 의학적으로 검증된 그러한 그 검사를 받고 국민 앞에 당당하게 의혹을 해소해 주기를 우리는 바라지 않습니다. 팩트TV, 이은영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 함께 활동하고 호흡하는 이재명의 천군만마 회원 여러분, 널리 알려서 지금 상당수가 서명을 완료했습니다. 범국민 서명대회 1000만 명 달성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합쳐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정치적으로 이렇게 힘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론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무엇이 중요한지, 뭐가 중요하냐, 왜 이게 중요하냐, 병역비리 문제가 또 부동시로 인한 그것이 왜냐. 우리 국민의 분노가 3대 분노가 있어요. 첫째는 입시비리. 네. 입시비리 이제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취업비리, 뒤로 백을 써가지고 뭐 하는 취업비리, 그 다음에 병역비리는 군에 갔거나 갈 사람뿐만 아니고 군의 자녀를 부모의 마음으로 봤을 때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우리의 국민 분노가 한꺼번에 몰려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병역비리 문제만큼은 스스로 또 많은 사람들이 명쾌하게 해명을 해야 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고, 이건 아주 중요한 이슈인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이게 관심의 대상이 좀 기대만큼 되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도 제 아이가 현역병으로 근무하는 동안 면회를 가서 어쩌다 만나보면 참 안쓰러운 마음, 또 나 역시 군인이면서 한 번도 돌봐주지 않은 데 대한 좀 미안함, 이런 걸 감수하면서 이 아이가 현역병으로 병장 제대를 만기 제대를 하고 딱 나온 걸 내가 끌어안고 참 뜨거웠습니다. 지금 전국에 아들을 군에 보내놓고 지금 걱정하는 부모님도 많이 계실 그렇죠. 것이고, 또 나의 친구, 나의 가족 중에 이런 병역을 지금 완수하느라고 정말 애쓰고 있는 가족들이 있을 겁니다. 그 마음 제가 잘 압니다. 정말 눈물겹지요. 추울 때 혹한기 훈련 받는 시기만 되면 얼마나 걱정이 많습니까? 잠은 제대로 자나, 먹는 거 제대로 먹나. 근데 이걸 사기를 칩니까? 그러니까 이거 조작을 통해 가지고 그런 의혹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보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군의 많은 국방의 의무를 많은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이렇게 치룬, 또 성실하게 마친 우리 사무총장의 자제분 같이 국민의 마음과 아주 직결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이슈라고 봅니다. 네, 옳습니다. 저희는 오늘 용산역 광장에 나와서 전직 장성, 그리고 국방 전문가, 이런 분들로 구성된 오늘 유세를 펼칠 예정입니다. 제가 이 유세단이 지금 도착을 하고 있어서 잠깐 말씀 나누고 순서를 정리하는 사이 우리 홍보위원장님께서 또 유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더 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국회 후가 되면은 우리 국민이, 전무한 우리 국민의 지성이 올바른 선택을 하게 많은 사전 투표를 통해서 투표를 하지 않은 많은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의 현명함을 믿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발전해 나가며 진지하게 판단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바로 우리 광명들이 한때 용산역 함께 애완이 함께 했던 공사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국민만큼이나 대한민국이 세계 유수의 군사력을 가진 군사 강국이었습니다. 우리가 세계 10위권의 경기 대국이 됐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우리의 마인드는 아직 KBB적 안보 안을 갖거나, 우리는 늘 약하고 부족하고 여러 싸움에 뒤처지는 새우 같은 진사라고 하는 그런 스스로를 폄하하는 그런 일이 있는데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세계의 국방 안보 방산 수준까지 세계를 선언하는 강대국이 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에 높게 올라가는 공사의 길에 힘쓰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우리의 달라진 국방력, 여러분들이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될 만큼 든든하게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 마스크에도 써 있습니다만은 스마트 강군이라는 거는 우리 이재명 후보의 중요한 국방안보 공약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인데요. 이재명 후보의 국방안보 비전은 이 평화안보입니다. 이제 포괄안보 시대에 코로나 위기도 엄청나게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위기를 국민의 힘으로 극복해 나가는데, 위기에 강한 유능한 경제 대통령 이재명이 안보 대통령으로서도 아주 정말 유능하고 스마트하게 우리 국방 안보를 평화 외교를 통해서
더 강하게 나가고 스마트하게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것으로 저희들은 믿고 지지합니다. 이러한 국민의 현명한 집단 지성을 저희들은 믿고 여러분의 소중하고 귀한 한 표를 현명하게 현장에서 올바른 선택을 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팩트TV와 이은영TV를 지금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한 표 한 표, 소중한 한 표가 우리나라의 미래를 바꿔나갑니다. 우리는 아까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불안한 안보를 통해서 정치적 반사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선제 타격이나 사드 매치나 이러한 말도 중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헌법이 규정한 헌법의 가치인 국방의 의무를 올바로 실천했느냐 여부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납득하기,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이유로 군복무를 회피하고 면탈한 이런 현상에 대해서 우리는 더 이상 방관할 수가 없다고 보기에 이곳에서 여러분께 올바른 선택을 할 것을 지지를 호소하는 바입니다. 지금 유세가 막 시작됐기 때문에 마이크를 저쪽으로 넘기겠습니다. 내용을 분석하고 무엇이 과연 우리나라의 미래 국방을 위해서 안보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그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고 우리의 미래를 위해 가장 현명한 선택을 여러분께 호소드리기 위하여 전국을 다니면서 기동유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천군만마는 안보와 국방 관점에서 이재명 후보의 정책이 우리 민족의 앞날을 위하여 가장 좋은 정책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안보 없이 민생이 없습니다. 국방 없이 경제도 없습니다. 안보 국방은 우리 국민의 삶의 그 근저에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 TV 토론을 통하여 윤석열 후보는 이 대한민국 땅에 일본군이 진출할 수도 있다는 이 얘기를 해서 우리가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안보 정책에는 명확하게 일관되게 지켜온 원칙이 있습니다. 사드 반대, 미국의 MB체계 편입 반대, 한미일 군사동맹을 통한 일본군의 한반도 진출 가능성 원천 차단, 이것이 우리의 원칙입니다. 오늘 이 문제를 오사카 유지 교수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오사카 유지 교수님은 지난 2003년 한국인으로 귀화한 이후 독도 문제, 교과서 외용 문제, 각종 한일 관계 현안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중심을 잘 잡아 평론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허작가 유지 교수님입니다. 어서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용산역 앞에 모이신 서울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종대학교의 호사카 유지 교수입니다. 저는 일본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1988년에 한국에 왔고 2003년에 한국 사람으로 귀화한 완전히 한국인입니다. 오늘 이렇게 이재명 후보의 청문만마에서 이재명 후보 응원 유세를 할 수 있는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독도 문제를 전문적으로 연구해 왔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사자 토론회에서 한반도 유사시에는 일본에서 자위대가 들어올 수도 있다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될 경우는 한반도는 전쟁이 일어나 있고 절대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유사시라고 해도 일본에서 자위대가 들어오는 것은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고 하면 한국하고 일본은 군사 동맹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한국이 군사 동맹을 갖고 있는 것은 미국뿐입니다. 한미일 군사 동맹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군사동맹을 맺을 때는 연동 문제가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일본이 한반도 유사시에 한반도에 들어온다면 그 목적은 한국을 돕기 위한 것뿐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의 목적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러한 유사시의 혼란에 틈을 타서 독도를 접수해버리는 그러한 목적을 일본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도 문제라는 연도 문제가 있는 한 한일 군사동맹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그런데도 마치 이미 한일 군사동맹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반도를 우크라이나로 만들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평화 체제를 영원히 이 한반도에 구축하는 것이야말로 한국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해야 하는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인 이재명 후보의 청문만마 국방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한반도를 평화로 만들기 위해서 윤석열 후보가 말하는 절대 전쟁 상태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여기에 모였습니다.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들어온다라는 끔찍한 그러한 상황을 만들면 안 되고, 또 말씀드리면 일본 자위대는 너무 수준이 낮아서 영어로 미군하고 소통하는 능력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미군 쪽에서 일본 자위대하고 소통하는 훈련을 중지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일본 자위대 병사 중에는 영어로 소통할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위험한 자위대를 한반도에 끌어들인다라는 그 윤석열 후보의 이야기 절대 믿으면 안 되고, 또 그것이 실현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말한 선제 타격 능력도 이미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최고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말로 내뱉으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기르체인이라는 선제 타격 능력을 이미 갖추고 있고 충분히 유사시에 대응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한 그 군사비를 증강하면서 그러한 능력을 만들어 온 것이 현 정권이 가장 노력을 한 부분입니다. 앞에 보수 정권에서는 그러한 확실한 노력을 오히려 해오지 않았습니다. 이명박 정권 때에 일어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천안함 폭격, 그리고 연변도 폭격이었습니다. 그것도 당시에 간부들의 여러 북한을 자극하는 그러한 그 온사가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그리고 앞으로 한반도에 들어설 이재명 정부는 경화제재를 확실하게 구축할 수 있는 외교 급반력, 그것을 확실하게 가져나가면서 결과적으로 이 남한에서 그리고 한반도에서 경제적인 번영들을 일으켜요. 그리고 중국, 러시아, 그리고 미국, 이러한 대극 속에서 그래도 그 중견적인 국가로서 대국의 균형들을 맞춰나가면서 한반도의 모든 면에서 대한민국의 모든 분야에서 번영을 이끌 수가 있는 그러한 후보는 이재명 후보밖에 없습니다. 능력이 없는 무능한 후보가 대통령이 될 때 나라가 망해버리는 것입니다. 무속이나 주술에 위정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또 나라는 망해버리는 것입니다. 역사가, 서양의 역사가, 한국의 역사가, 일본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해 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일 모레 반드시 기호 1번 이재명 후보를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우리 대한민국의 안전을 지키고 우리 대한민국의 번영을 일으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재명 감사합니다. 온집해주신 서울 시민 여러분, 안보는 얼마나 중요한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안보는 우리의 공기와 같은 것이고 안보는 우리에게 물과 같은 것입니다. 선제 타격, 전쟁 불사, 이렇게 말하면 시원합니까?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안보는 신중한 문제이고 참으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평생 군에서 보낸 우리들의 하소연입니다. 넘실대는 바다에서 파도와 싸우며 그 삶을 다 바친 해군 제독 출신 연사를 모시겠습니다. 이병록 제독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시민 여러분, 주변 상가 시장님, 저는 반평생 30여 년간 바다를 지키는 관군에서 이제 평화를 지키는 의병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예, 제가 농담 한마디 하겠습니다. 어떤 환자가 수술 직전에 도망을 갔습니다. 왜 도망을 갔냐고 물어보니까 간호사가 선생님 간단한 수술이니까 긴장하지 마십시오 했다는 겁니다. 아니 그게 왜 이상합니까? 간호사가 의사에게 하는 소리가 아니라 환자인 자기에게 했다는 겁니다. 자, 지나가는 시민 여러분, 여러분이 병에 걸렸을 때 초보 의사에게 당신의 운명을 맡기겠습니까? 명의에게 운명을 맡기겠습니까? 예, 명의를 찾아서 운명을 맡겨야 합니다. 양당 후보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군대 갈 때는 눈이 나쁘고 검사할 때는 눈이 좋아. 상황에 따라 시력이 바뀝니다. 미국의 트루만 대통령은 눈이 나빠서 시각 검사표를 통째로 외워서 군대에 갔습니다. 100년 전 식민지를 겪었는데 일본 군대가 들어온다고 하고 70년 전 6.25 전쟁을 겪었는데 선제타격 사드로 전쟁을 부추깁니다. 본인 능력이 전쟁을 막을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저는 해군 출신이지만 배멀미를 많이 했습니다. 파도가 심하게 치는 날이면 밥은 먹지 못하고 물통에 토해가면서 바다를 지켰습니다. 제가 이렇게 바다를 지킨 것은 전쟁을 막자는 것이었지 전쟁을 하자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을 한번 보십시오. 정치 초보 대통령이 외교로 막을 일을 전쟁으로 막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죽는 것은 청년이요 서민입니다. 망하는 것은 경제입니다. 주식과 돈이 종이 쪼가리로 바뀝니다. 몇 년간 불편하게 마스크를 쓰고 살았는데 전쟁이 일어나면은 방독면을 써야 합니다. 60년 전에 군사 독재를 검찰 독재로 만들려고 합니다. 윤석열 후보가 말하는 내일을 바꾸는 대통령은 청년의 미래가 아니고 서민의 미래가 아닙니다. 내 일자리를 검찰청에서 청와대로 바꾸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당의 내일은 바로 권력입니다. 여러분, 네. 이재명 후보는 시민 변호사로서 성남 시민을 위해서 성남시의원을 추진하다가 부패 기득권과 검사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흠결은 서민과 약자를 위하여 일하다가 생긴 상처입니다. 성남시장 때 교복 때문에 상처를 입을 학생을 위하여 교복을 무상 지원했습니다. 돈은 없지만 꿈이 많은 청년을 위해서 청년 기본소득 제도를, 젊은 부부의 출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공공산후조리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국민의 모습입니다. 나를 위해 대통령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저는 5년 전까지는 다른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으로서 훌륭했지만 더 큰 국정 경험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보란듯이 경기도지사 시절에 95%라는 공약을 이행하여 어떤 시장, 어떤 도지사도 하지 못한 일을 해냈습니다. 계곡에 날리만 불법 건축물을 설득과 대화를 통하여 99.7%를 자진 철거시켰습니다. 불법
취업자를 경기도에서 퇴출시켰습니다. 군에 가는 청년을 위하여 군인상해보험을 도입하였습니다. 이제 행정과 정치를 결합해서 여러분의 삶을 바꿀 유일한 후보입니다. 이제는 어르신을 위해서 기초연금 월 40만 원을 인상합니다. 임플란트 4개를 건강보험에 포함시킵니다. 약속을 지켰던 사람이 약속을 지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며칠간 가게를 맡길 일이 생긴다면 1번, 2번 번호만 보고 사람을 뽑지는 않을 것입니다. 실력이 있고 믿음이 있어서 우리를 대신해서 맡길 수 있는 이기에 강한 경제와 안보 대통령, 국민이 주인인 국민을 섬기는 검사 출신은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모습 대통령은 바로 이재명입니다.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위하여 주저하지 않고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위하여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한 표가 우리의 운명과 대한민국을 바꿉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평생을 바다에서 보낸 해군 제독의 절규였습니다. 우리는 안보 문제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믿고 경제에 앞서 사회에 앞서 안보가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떤 경우도 국가가 존립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께 하소연드리고자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사회 대표 한 분을 모시겠습니다. 성남 시민사회 포럼 대표로 계시는 이덕수 위원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민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게 보이십니까? 제 손에 사과 1개를 들고 나왔습니다. 본래 2개였는데 1개는 썩어서 버리고 왔습니다. 1개는 완전히 썩어 문드러져서 먹을 수가 없고요. 이 사과는 상처가 좀 있기는 하지만 먹는 부분 조금만 발라내면 먹을 수 있는 맛있는, 버릴 수도 없고 절대 버려서는 안 되는 경북 안동 사과입니다. 여러분, 완전히 맛을 잃어버린 썩은 사과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상처난 부분만 깎아내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맛있는 사과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이재명이라는 맛있는 사과를 선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버스를 타고 몇 정거장만 가는데도 초보 운전자가 난폭 운전을 하면 힘들고 겁나는데요. 대선 버스는 5년을 타고 가야 해요. 일반 버스는 마음에 안 들면 내리기라도 하는데 대선 버스는 내릴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대선 버스에 노련하고 경험 많은 운전자는 누구입니까? 이재명! 그렇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 우리가 편안하시려면 이재명이 운전하는 대한민국의 버스를
타야겠지요. 한 사람은 흙수저로 태어나서 소년궁에서 인권 변호사로 시민운동가로 사람 살리는 일만 해왔고요. 한 사람은 금수저로 태어나서 우리 사회에서 가장 통제가 안 되는 집단의 검사로 사람 잡아다 족치고 멀쩡한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이는 일을 밥 먹듯이 해온 사람입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안아주고 사회적 약자들을 보듬어 줄 수 있는 후보는 누구입니까? 대한민국을 살리고 국민을 살릴 수 있는 후보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민주시민 여러분, 윤석열 같은 사위를 원하십니까? 김건희 같은 며느리를 원하십니까? 최은순 같은 사돈을 원하십니까? 본인은 수사조작, 실력조작, 부인은 학력조작, 주가, 장모는 잔고조작, 이런 비리 가족들에게 대한민국을 맡길 수 있습니까? 이런 감방에 가 있어야 할 사람들에게 우리의 미래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절대 안 되겠지요? 저도 군대 생활 34개월을 빡세게 복무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부동시라고 짝눈이라고 군복무 면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신기한 일이에요. 검사 임용할 때와 검사 재임용할 때에는 정상이었대요. 말이 됩니까? 그러다가 청와대 제출 신사검사 때는 다시 부동시로 보고를 했어요. 국회 청문회 제출 신체검사에도 짝눈으로 부동시로 제출했어요. 시력도 맘대로 조절하는 대단한 초능력의 소유자인가 봅니다. 이럴 때 쓰는 말이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토론회에서 쓰는 말이 아니에요. 윤석열 씨.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를 날이 이틀 후로 다가왔습니다. 친일 배신 세력에게 민주 시민들은 투표로 철퇴를 내려야 합니다. 기득권 적폐 세력들에게 민주 시민들은 투표로 철퇴를 내려야 합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그랬습니다. 민주 시민 여러분이 계시기에 꽃이 필 수 있습니다. 민주 시민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봄이 옵니다. 존경하는 민주 시민 여러분, 진정한 대한민국의 봄을 위하여 이재명이라는 희망의 꽃을 피우기 위하여 내일 모레 우리 다같이 이재명을 심읍시다.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은 이재명!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인은 사건 조작, 부인은 주가 조작, 장모는 현고 조작, 이 조작의 명가를 우리가 대통령 가문 만들자고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용납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제 간절한 호소를 드릴 특별한 손님을 모십니다. 과거에 우리가 탈북민으로 얘기했으나 지금은 북향 청년으로 현재 미래 한반도 청년특위 공동위원장으로 있는 젊은 청년을 모십니다. 조경일 북향 청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그리고 통일을 꿈꾸는 청년 조경일입니다. 제가 왜 민주당을 지지하고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는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민주당의 대북정책과 통일정책 그리고 평화정책을 지지합니다. 이재명 후보의 통일외교안보 정책, 국익중심 실용외교 정책을 지지합니다. 이것이 지금 당장 먹고 사는 문제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단을 해소하는 것이야말로 민생을 바꾸는 정치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우리 삶을 바꾸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저는 함경북도 경흥 아우지에서 온 청년입니다. 솔직한 제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어릴 적 배고파서 공부를 못했습니다. 12살에 살기 위해 북한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14살에 북송되어 북한으로 다시 돌아갔다가 16살에 다시 북한을 떠나서 한국에 잘 도착했습니다. 저의 소원이었던 공부를 한국에 와서야 시작했습니다. 남한의 또래 청년들보다 10년 늦게 시작했습니다. 검정고시를 다녔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어릴 적 공부 대신 공장 노동자로 일을 했습니다. 늦게야 검정고시로 공부를 시작했고 변호사가 됐고 그리고 정치가 삶을 바꿀 수 있겠다고 믿어서 정치의 길로 들어선 사람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강력한 추진력으로 정치력을 입증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일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분단 70년이 넘도록 아직 전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평화로운 것 같지만 사실은 불안하기도 합니다. 세상에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정치, 의지의 문제입니다. 정치력의 문제입니다. 분단의 역사를 통찰하는 그런 지도자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북한과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교류도 하지 말라면서 북한이 바뀌기를 바라는 것은 공연불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외교적 선택지만 좁힐 뿐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그러고 있습니다. 제발 우리의 이익이 무엇인지, 어떤 외교 정책이 궁극적으로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을지, 어떤 외교 정책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을지 그런 통찰을 할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저는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의 이 국익중심 실용외교 정책을 지지합니다. 남북의 교류와 평화 정책을 통해서 그것이 실현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비단 총알뿐이 아닙니다. 때로는 빵 한 조각과 따뜻한 차 한 잔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지금 북한에서는 잘 먹기만 해도 낫는다는 결핵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비타민만 먹어도 건강할 수 있는데 영양실조로 인구 4분의 1이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열악한 보건의료 환경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남과 북이 보건협력이라도 해야 합니다. 북한은 경쟁에서 치열하게 싸웠겠지만 처절하게 졌습니다. 우리는 도발에는 단호하게 대응하되 우리는 먼저 끊임없이 평화를 외쳐야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최초의 남북정상회담을 했고 개성공단을 열었고요. 금강산 관광도 열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도발했던 연평해전에서는 단호히 응징했습니다. 그리고 사과도 받아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북핵 위기를 관리하면서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를 해소했고요. 그리고 정상회담을 또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을 3차례나 했고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을 2차례나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휴전선에서 비무장지대에서 군사적 긴장 완화를 엄청나게 많이 해소했습니다. 9.19 군사 합의로 비무장지대 휴전선에서 북한의 직접 도발이 거의 없었습니다. 평화를 만드는 일,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는 일 누가 했습니까? 민주당 정부가 했습니다. 보수 정부는 어떻습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비무장지대 휴전선에서 각각 150여 차례 넘는 군사적 갈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겨우 8차례밖에 없었습니다. 누가 위기를 해소하는 정부입니까? 국민의힘은 평화를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청년들에게, 특히 군대 간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군사적 갈등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의 50배 넘는 국방비로 세계 6위 국방력으로도 우리가 여전히 안보를 걱정해야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안보의 문제도 아니고 군사력의 문제도 아니고 바로 정치력의 문제입니다.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정치력을 어떤 정부가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민주당 정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튼튼한 안보 아래에서 먼저 평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남북이 서로 교류하고 적어도 먹고 사는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지금 당장 할 일이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저와 같은 북에서 온 사람들 34,000여 명의 우리 탈북민 분들이 있습니다. 전혀 다른 사회에서 전혀 다른 삶을 살다 온 사람입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처럼 똑같이 이 치열한 사회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 대해 알아가야 합니다. 서로 의지하고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남북관계 개선과 경제협력으로 평화를 만드는 그런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위기보다는 평화를 만드는 지도자가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꼭 당선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은 근본적으로 평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보 없이 경제가 없습니다. 국방 없이 민생 중요한 문제가 안보이자 국방입니다. 오늘 다음 순서로 육군 대장 출신 연사를 모십니다. 황인건 예비역 대장이 국방에 대해서 하소연을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네, 서울 시민 여러분, 그리고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거나 건너고 계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신호도에 대기하고 있는 우리 기사 사장님 여러분, 그리고 호남선을 이용하기 위해서 용산역으로 가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 저는 영남과
작전 책임자였던 예비역 육군대장 황인권입니다. 안보에 관해서 몇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경북 울진과 또는 강원도 삼척과 동해 또 현재 산불이 나고 있는 그러한 지역에서 산불을 진화하기 위해서 차투를 벌이고 있는 산림청 직원과 또한 소방공무원 또 지역 주민 우리 대한민국 장면 여러분들에게 정말 그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합니다. 또한 이재민으로 지금 현재 발생이 돼서 이재민의 그런 아픔을 안고 현재에서 사퇴하고 계신 이재민 여러분에게도 위로를 보내드립니다. 존경하는 우리 서울시민 그리고 용산구민 그리고 신호 대기하고 있는 우리 시민과 주민 여러분 그리고 호남선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이용하는 우리 시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국가안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는 전 국민이 한 마음 한 방향으로 국론이 통합되고 국민이 통합되는 그게 바로 대한민국의 안보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후보는 국민을 분열시키고 국론을 분열시키고 갈등을 조장하고 위기감을 갖게 하는 그런 후보 바로 윤석열 후보입니다. 그러나 국민을 통합시키고 또한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이끌 후보 또한 갈등과 대립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러한 후보가 누구입니까? 이재명! 네, 횡단보도에 대기하고 계신 우리 주민 여러분 그리고 걸어가고 있는 우리 서울 시민 여러분 신호 대기하고 있는 우리 승객과 모든 기사 여러분 윤석열의 안보는 사드 배치 선제 타격 한미일 군사동맹이라는 그런 세 가지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윤석열의 안보는 바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또한 전쟁의 이기로 몰아가는 그런 후보가 윤석열 후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재명 후보는 평화와 번영 또한 경제 발전과 또한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아울러서 더 잘 살고 평화롭게 더 잘 살 수 있는 평화 번영의 시대를 이끌 후보가 누구입니까? 이재명! 서울시민 및 주민 여러분 그리고 잠깐 서서 기다리고 있는 우리 용산 구민 여러분 대한민국을 운영하시는 국가 리더십이 있어야 합니다. 국가 리더십은 대한민국 운영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할 줄 알아야 되고 또한 국가 운영에 대한 비전도 제시할 줄 알아야 되고 국가 운영에 대한 성장 동력도 제시할 줄 아는 그러한 후보가 누구입니까? 이재명! 여러분 잠깐 걸어가시면서 제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윤석열 후보는 참모가 써주는 메모나 있고 몇 가지 외워가지고 이야기하는 그런 방향성 그런 안보 이게 어떻게 대한민국의 국가 주도가 되고 리더가 되겠습니까? 절대 될 수 없습니다.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이양 안보가 나왔으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윤석열 후보 토론 때 나와서 여러분들이 봤을 겁니다. 제대로 된 토론을 합니까? 늘 메모장에 있는 메모나 있고 고개나 숙이고 써준 그런 대본을 읽는 안보 몇 가지 외워와서 암기하는 안보 이게 어떻게 대한민국 국가를 책임지고
합당할 수 있는 그런 후보이겠습니까? 최선도 국제적 감각과 주변국의 정제, 올바른 한반도 안보에 대한 진단, 외교적 경략과 또한 주변국 함께 협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후보가 누구입니까? 이재명! 바로 위기에 강한 유능한 남보 대통령, 유능한 경제 대통령, 바로 누구입니까? 이제 내일 모레면 선거입니다. 어제 그제 4일과 5일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은 사전 투표를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내일 모레 또 선택의 날입니다. 과거로 갈 것이냐, 안 그러면 전쟁의 위협으로 갈 것이냐, 그러한 후보를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 미래를 이야기하고 미래로 갈 것이냐, 아니면 평화와 번영 시대를 갈 것이냐. 그래서 우리 모두가 평화롭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후보를 선택할 것이다. 이제 여러분의 한 표 한 표가 바로 대한민국의 국운과 여러분의 안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바로 미래로 가고 평화롭게 잘 살고 잘 먹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재명 후보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다 우리 유세자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번 토론 때 한미일 군사동맹을 통해서 일본 자위대가 한국에 진주할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다 들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정말로 친일 매국행위입니다. 이런 친일 매국행위를 하는 그런 후보가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평화와 번영을 생각하고 또한 대한민국의 미래와 대한민국의 안정을 생각하는 그러한 후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돼야 된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3월 9일날 이재명 후보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산불 현장에서 사투하고 계시는 소방공무원과 산림청, 또한 지역 주민, 그리고 우리 국군 장병 여러분들 정말로 고생 많습니다. 또한 산불로 인해서 정말로 그런 이재명의 아픔을 겪고 있는 우리 이재명 여러분들 다시 한번 위로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 이작전사령관 황인권 예비역 대장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증오와 분열을 말하는 후보를 뽑아야겠습니까? 연대와 협력을 얘기하는 후보를 뽑아야겠습니까? 우리의 지도자의 언어는 협력과 연대입니다. 과거를 캐는 후보를 뽑아야겠습니까? 미래를 설계하고 제시하는 후보를 선택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이재명의 천군만마 기동 유세단입니다. 다음은 이재명 후보와는 완전히 다르게 사건을 조작하고 공작을 하고 왜곡하는 과거의 윤석열 후보의 행적을 낱낱이 밝혀줄 연설을 보였습니다. 국가정보원 고위직에 계시다가 지금 국가균형발전위 공동위원장을 하고 계시는 이종화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종화 인사 올립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떨어져 있는 관계로 마스크를 벗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모여주신 서울 시민 여러분,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모여주신 우리 천군만마 동지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지금 바람이 많이 불어서 강원도와 경상북도에서 산불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 산불을 진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이재민이 되어 있는 우리 이재민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이재민에게 손길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 이 행사가 끝나고 나면은 조금이나마 버팀될 수 있도록 합시다. 특히 유럽에서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민주주의 승리로 전쟁이 끝나기를 바랍니다. 연설에 앞서 천군만마의 힘찬 기운을 담아서 우리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도록 힘차게 구호를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리랑 하면은 쓰리랑, 이재명 하면 대통령 하고 세 번을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를 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리랑! 쓰리랑! 이재명! 아리랑! 쓰리랑! 이재명! 아리랑! 쓰리랑! 이재명! 감사합니다. 저는 범죄학 박사이고 범죄학회 회장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심리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독재자와 연쇄살인범과 같은 사이코패시 의혹이 있는 사람이 이번에 대통령 후보로 출마를 하였습니다. 연산군 궁의 히틀러와 같은 성격 장애자입니다. 너무나도 끔찍합니다. 언제 전쟁을 일으킬 줄 모르고 무슨 짓을 할지는 모릅니다. 자신은 대한민국의 최상의 포식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 정권을 가리켜서 대통령 임기가 5년이 뭐가 대단하다고, 너무 겁이 없어요 라며 자신을 발탁하고 키워주신 대통령의 은혜를 허시자처럼 배반하면서, 그러면서도 죄책감이 하나도 없습니다. 대통령이 되기에 무당을 멘토로 모시고 사이비 집단인 신천지와 통일교를 사조직으로 활용한다는 의혹마저 있습니다. 헌법 제20조 2항에는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사이비 종교나 무속을 국교로 삼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특히 이재명 후보님을 가리켜서 확정적 중범죄자라고 하였습니다. 헌법에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인권을 유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헌법 파괴자가 헌법 수호자인 양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소가 음메 하고 웃을 일입니다. 반면에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검찰, 경찰, 국정원을 동원하여 이재명 후보를 송곳같이 사찰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단일원의 비리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청병리 그 자체입니다. 국정원에서 30년간 근무한 제가 바로 그 증인입니다. 제가 이재명 하면 청병리하고 세 번 크게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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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파렴치한 행동마저도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않는 후천적인 소시오패스와 타인과의 공감 능력이 떨어지고 죄책감이 전혀 없으며 공제력도 없고 극단적인 자기중심적이며 남을 기만하며 거짓말을 반복되지 않은 선천적인 사이코패시의 성향을 모두 갖고 있는 사람이 이번에 출마를 하였습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김에 사이코패시의 양상을 조금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태연하게 거짓말을 하고 인내심이 없습니다. 약점을 조금만 파고들면 느닷없이 화를 냅니다. 지난 대선 TV 토론에서 대장동 사건을 두고 이재명 후보가 특검을 하자고 하니까 갑자기 이것 보세요 라고 하면서 미친 듯이 화를 내는 것을 우리 국민은 모두 목격하였습니다. 방귀 낀 놈이 화를 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다행히 김만배의 녹취록이 공개되었습니다. 부산저축은행의 비리수사를 덮은 그 주범이 누군가가 공개되었습니다. 부산저축은행의 피해자들은 대다수가 노점상 할머니들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다리가 아프나 허리가 쑤시고 몸이 아파도 단돈 1원이라도 벌고자 아주 피눈물같이 돈을 번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돈을 떼이고 땅을 치면서 목놓아 우는 할머니들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이 사건을 덮은 사람이 박영수와 윤석열이라고 김만배 녹취록에 나와 있습니다. 반면에 김만배는 우리 이재명 후보를 가리켜서 쌍욕을 하면서 공산당 같은 사람이라고 욕을 합니다. 대장동 사건의 실체가 드디어 밝혀졌습니다. 둘째, 사이코패시의 증상으로는 자신의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하며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회피합니다. TV 토론에서 미국과 전술핵을 공유하며 한국 비행기로 전술핵을 가지고 있다고 헛소리를 하였습니다. 모두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 이재명 후보가 물었습니다. 미국과 전술핵을 공유한다는 것이냐고 물으니까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고 생뚱맞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기억을 모두 하실 겁니다. 특히 미국 백악관에서조차 전술핵 공학에 대해서는 무지한 주장으로 놀라울 뿐이라고 비판을 하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혹시 알코올 치매가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치매의 특징은 단기 기억을 못하는 것입니다. 큰일입니다. 젊은 사람이. 술을 좋아하는 분은 알코올 치매 검사를 꼭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가족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가족들이 고생입니다. 빨리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셋째, 타인에 대한 배려와 애정이 결핍되어 있습니다.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무감각합니다. 마치 최상위 포식자처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울감에 사로잡혀 남의 고통에 대해서는 쾌감을 느낍니다. 자신이 행동이 악행일지라도 온갖 변명을 들어놓으며 합의화시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두고 박근혜는 내가 감방에 보냈어 라고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불행을 자랑하듯이 말하는 것을 여러분은 들었을 것입니다. 넷째, 사교적이고 매력있는 상남자처럼 말빨이 장난이 아닙니다. 자칫 현혹되었다가는 험한 꼴을 당하게 됩니다. 안철수가 단일화 선언을 하고 그 말이 끝나자마자 마치 진술을 받아낸 검사처럼 합의문도 팽개치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가는 것을 여러분은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준석은 합의 사항에 대해서 보장을 할 수 없다고 난리 법석을 피우고 있습니다. 안철수와 그의 추종자들은 하루아침에 집 잃은 벼락거지처럼 정치적 낭인 신사가 되었습니다. 여러가지 사이코패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만은 그건
간단히 끝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위기입니다. 소시오패스와 사이코패스 두 가지 특징이 있는 그런 후보가 출마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재명 후보와 경합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를 막아야 합니다. 검찰 제국의 공포정치, 파쇼정치, 히틀러 같은 나치 통치의 등장을 막아야 합니다.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미래로 갔냐 아니면 50년 이전의 유신 시대로 후퇴자 하느냐는 선택의 순간이 남아있습니다. 3월 10일 승리의 그날을 위해 여러분의 전화번호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문자와 전화를 합시다. 3월 10일 후회하지 않고 승리의 투표를 들도록 최선을 다합시다. 구호를 외치고 마치려 합니다.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대한민국을 위해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이 나라의 미래를 주술과 부적에 의존하는 지도자에게 맡겨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정책과 이성으로 다스리는 지도자에게 맡겨야겠습니까? 이 나라의 미래가 안타깝습니다. 입의 주역 한 분을 모십니다. 소상엽 청년 한반도 미래 청년특위 공동위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염원하는 20대 청년 소상엽입니다. 저희 세대는 어린 시절 연평해전, 천안함, 연평도 포격, 목함지뢰 등의 사건을 보면서 자라왔습니다. 사건마다 어른들에게 전쟁이 나는 거예요를 물으며 친구들과는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등 농담을 하며 두려움을 떨쳐냈습니다. 모든 세대가 이런 불안함을 안고 살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다음 세대들은 불안함이 없는 평화의 한반도 땅에서 자라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 평화 경제 실현, 국익 중심 실용 외교, 사실상의 통일 등 한반도의 미래를 구체적으로 말하는 이재명 후보를 지지합니다. 요즘 청년들은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것을 선호합니다. 소소하게라도 즐길 수 있고 피부에 직접 와닿을 수 있는 것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가죽 곰방, 은 곰방 등 아기자기하고 당장 체험으로 무엇인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선호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제시하는 할 수 있는 일부터 실용적으로, 점진적으로, 그래서 사실상의 통일로 나아가자는 말과 청년들의 감수성은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청년들의 감수성을 정확히 읽어내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은 이재명 단 한 사람뿐이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이재명을 지지하는 또 다른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어떠한 분열도 갈라치기도 반대합니다. 평화를 지지합니다. 그러나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의 정치는 분열과 개인의 이기와 혐오와 편의만을 조장하는 정치였습니다. 분단이 된 지 7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땅에서는 빨갱이, 자중 등의 언어가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역을 비하하고 특정 세대를 비하하고 특정 성을 비하하는 말들이 인터넷에서 너무나도 쉽게 쓰이고 있습니다. 이 갈등과 분열을 이용하여 정치를 하는 세력은 도대체 어디입니까? 게다가 국민의힘은 경쟁만이 모든 것의 해법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우리 청년 세대는 경쟁에 너무 혹독하게 당한 세대입니다. 학교에서 성적으로 반을 갈랐고 학원에서 레벨로 반을 갈랐습니다. 옆집 친구는 동료이기 전에 경쟁의 상대였습니다. 저는 이런 각박한 삶을 거부합니다. 인간애가 넘쳐흐르는 그런 따뜻한 사회를 원합니다. 그래서
소년공 출신의 이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권 변호사 출신의 이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진심으로 여러 가지 실적을 보여준 이재명인 것입니다. 대학생 국가장학금 추진, 추가 지원, 청년의 자산 형성과 내 집 마련을 이야기하는 이재명 후보야말로 청년들의 서러움을 달래줄 적임자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화가 자리 잡으려면 남북관계가 반드시 평화롭게 흘러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은 한류로 세계 문화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세계 6위 군사강국, 세계 10위 경제대국입니다. 그런 우리가 아직도 20세기 낡은 유물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극동의 화약고로 남아있는다면 이것은 너무나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첫째도 둘째도 평화로 풀어나가야 합니다. 한반도에 사건 사고가 일어난다면 죽거나 다치는 것은 청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드 배치와 선제 타격 등 분열을 조장하는 후보가 아니라 한반도 평화 경제 실현과 남북 상생 등 번영을 이야기하는 이재명 후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산업화 민주화 세대 어른들을 둔 우리가 그 뒤를 이어서 평화의 세대로 자리 잡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함께 열어줄 후보는 이재명 단 한 사람뿐이라고 확신합니다. 3월 9일 평화에 투표해 주십시오. 그 표가 이 땅의 번영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 청년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이 나라는 네거티브의 달인한테 맡길 수 없습니다. 기획과 정책 실현의 달인에게 맡겨야 합니다. 다음 김문조 교수님을 모십니다. 이재명의 천군만마 개발위원장으로 봉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방과 기술 전문가 김우재입니다. 여러분, 윤석열 하면 가장 무엇이 먼저 떠오릅니까? 저는 부동시로 병역 의무를 저버린 국방 의무 기피 범죄자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국방 의무를 저버린 후보가 선제 타격을 외칩니다. 국민의 힘이 반대하여 전시작전권을 이양받지 못해 사실상 선제 타격조차 할 수 없는데 말입니다. 뭘 알고 이해하고 말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또 우선적 사드 배치가 떠오릅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방과학 기술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을 발돋움하여 전국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한국형 아이언돔이 배치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적국의 미사일 공격에서 우리의 힘으로 안전하게 보호해야 될 것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외치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는 한국에 실익은 없고 반면에 파멸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천문학적 가격을 지불해야 하는 위험천만한 물건입니다. 브룩스 전 사령관도 저고도 고고도 요격체제 레이더를 각각 통합 활용하면 사드 추가 없이 한반도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만일에 하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된다면 혹시 모를 국제전쟁에서 사드 기지가 우선적 타격 대상이 된다고 하니 그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입니까? 더구나 윤석열 후보는 토론에서 유사시에 일본 저위대가 한국에 들어올 수도 있다는 가슴철렁한 망언을 했습니다. 동탄할 노릇입니다. 아름다운 금수강산, 우리 가족이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서 또 이와 같은 참혹한 전쟁을 겪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대장동 관련 녹취 파일이 배포되어 윤석열 후보가 도로에서 지긋지긋하게 외치는 대장동 범죄 몸통이 이재명 후보가 아니라 윤석열 본인님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이재명 스마트 안보 대통령은 싸울 필요 자체를 없애는 준비된 대통령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듯이 준비가 안 된 대통령이 국민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가져오는지 우리는 두 눈으로 직접 보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몇 번이나 시험 보는 아마추어 예습 여행연수 부대가 아닙니다. 경기도지사 시절 이재명 후보는 공약률이 96.1%였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전무후무한 기록입니다, 여러분. 검증된 실력과 추진력을 가진 이재명 후보를 뽑아주십시오. 준비된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반드시 G5 안에 들 수 있는 선진국으로 만들 것입니다. 이곳 용산역 광장에서 대한민국의 이재명 대통령을 힘차게 외쳐옵니다. 우리 모두 피를 토하는 절박한 심정으로 제가 선창 이재명 하면 후창 대통령을 3번 외쳐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아름다운 대한민국 3월 9일을 들뜨고 부푼 마음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는 이재명의 천군만마 스마트 강본 기동 유세단입니다. 국방 없이 경제가 없다, 안보 없이 민생이 없다, 여러분에게 하소연하면서 준비된 경제 대통령, 스마트 안보 대통령을 알려드리고자 오늘 여기 왔습니다. 한평생을 바쳐서 군생활을 하면서 국방을 담당했던 김정용 박사를 모십니다. 이재명의 천군만마 운영위원장으로 봉사하고 계십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서울 시민과 용산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 순간에도 전국 하늘과 땅과 바다에서 진정한 국방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국군 장병 여러분과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 김정용 인사 올립니다. 저희는 지금 대한민국의 천군만마로서, 이재명의 천군만마로서 여기에 왔습니다. 오늘 현 상황이 대단히 이중하고 위급한 대전환 후 상황임을 인지했기에 저희들은 이 사실을 인식하고 국민 여러분에게, 청년 장병 여러분들에게 호소하고자 여기에 왔습니다. 지금 가장 유능한 경제 대통령 후보, 가장 스마트한 안보 대통령 후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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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저희 천군만마는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20대 대통령의 가장 유능한 후보로 생각하고 그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제가 이재명을 호명하면 여러분께서는 이제 대통령을 3회 후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첫 번째로 민주주의 수호자 누구인가, 저는 그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여기 왔습니다. 민주주의와 독재주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 수호자를,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대통령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 위에 또 누가 있다고요? 누가 있습니까? 검찰이 있습니다. 검찰이 있어서 마음대로 대통령을 해임시키기도 하고 마음대로 기소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검찰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국민 위에 누가 있습니까?
누구입니까? 국민의 민심이 있습니다. 민심이 바로 천심입니다. 국민을 제대로 모실 수 있는 대통령, 바로 민주주의 대통령입니다. 그런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지킬 대통령 후보 누구입니까? 이재명! 제가 제 아들의 이름을 민화와 조화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감히 민주화를 말할 수 없는 시절이 있었기에, 군사 독재 시절이 있었기에, 차마 민주화라는 말을 쓸 수 없었기에 첫째는 민화로 지었고 둘째는 조화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바로 민주화를 상징하는 이름이고 저의 신념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공감하지 않습니까? 공감합니다. 맞으면 억소로 대창해 주십시오. 맞습니까? 불사! 민주화는 말도 함부로 쓰던 시절에 저희가 살았던 역사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이 시대를 이겨낸 우리가 지금 민주주의를 자칫 잘못하면 검찰공화국으로 만들 수 있는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제가 절대 안 된다고 했지만 여러분은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검찰 독재 절대 안 된다! 안 된다! 검찰 독재 절대로 안 된다! 안 된다! 두 번째로 평화 수호자, 평화를 수호하고자 하는 우리 사랑하고 지키고자 하는 국민 여러분께 호소하고자 합니다. 평화는 목적이고 전쟁은 수단입니다. 평화를 수단으로 알고 전쟁을 목적으로 하는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평화는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대비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1998년 6월 15일 합참에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연평해전을 국민 여러분에게 실시간에 알려드렸던 장본인이 바로 김정룡입니다. 제가 그때 합참 지하벙커에 있는 지휘통제실에서 실시간에 일어난 공보 상황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렸던 장본인입니다. 그 당시에 3개월 가까이를 생활을 하면서 밤낮 없이 생활하다 보니 전쟁은 다시는 해서는 안 되겠다. 교전도 일어날 지경인데 남북 상황이 진전되어 전쟁으로 비화된다면 얼마나 참혹한 세상이 될 것인가를 절감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다시는 교전도 전쟁도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절감했던 장본인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막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993년, 지금부터 정확히 1028년 전에 이 한반도에 강동육주를 발현받은 서희 장군이 있습니다. 싸우지 아니하고도 강동육주를 발현받았습니다.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애교 최고의 승리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바로 그 직계손자가 있습니다. 잠깐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천군만마의 사무총장이고 현재 육군예비역 대령으로 임명하신 서남열 사무총장입니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한 말씀 하세요. 감사합니다. 국방은 무엇보다도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선입니다. 맞습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승리가 최선의 승리일 것입니다. 셋째로 민족 공동번영기를 이뤄가기 위한 후보자 누구입니까? 이재명! 저는 저와 제 아들과 제 가족이 평화롭고 행복한 내일을 살아가길 희망합니다. 마찬가지로 제 가족이 그렇듯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제 이웃과 이웃 국민들이 모두 함께 평화롭고 행복한 미래를 열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족 공동 번영을 수호하는 유능한 대통령 후보 이재명을 강력하게 여러분에게 호소해 줄 것을 호소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열성!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민주주의 수호하는 대통령 후보, 평화를 수호하는 유능한 지도자, 민족 공동 번영을 이끌어갈 정의로운 대통령 후보 누구입니까? 이재명! 반드시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20대 대통령으로 선출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시민 여러분, 우리는 이재명의 천군만마 스마트 강군 기동 유세단입니다. 부동실을 조작하여 경영을 면탈한 후보가 국군 통수권자가 되겠다고 합니다. 이거를 용납하란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 이재명의 천군만마 홍보위원장님을 모시겠습니다. 김철호 박사입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이 이처럼 미래 아름다운 스카이라인뿐만 아니고 대한민국이 천지개벽하는 미래로 나가야 됩니다. 과거로 질주해서는 안 됩니다. 처절하고 우리 빈곤의 상징인 이 영산역이 오늘날 이렇게 발전한 것처럼 앞으로 5년, 10년 후에 이 대한민국이 세계의 중심이 되는 그런 미래로 나가는 대통령이 누굽니까, 여러분? 이재명! 아까 우리 군에서 제독을 하신 분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저도 마이크가 불편한데, 마스크가 불편한데 앞으로 전쟁이 나면 방독면 쓰고 집에도 못 있고 고층반지에도 못 있고 지하철로 내려가야 됩니다. 스마트본부, 스마트 시대에 우리가 지하차장에서 지하철에서 방독면 쓰고 생활하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만 모르는 세계 선진국이 됐습니다. 세계 6위의 군사력, 세계 10위권의 경제뿐만 아니고 앞으로 세계 5위 내지 3위권의 경제 대국이 됩니다. 그런데 안보 불안을 조성하면서 안보 불안이 되면 경제가 망가집니다. 경제도 전투입니다. 우리가 지금 치르고 있는 이틀 앞둔 선거전도 바로 마음과 생각을 향한 전투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국민의 위대한 역사의식과 우리 국민의 현명한 판단을 믿습니다. 말씀 안 하고 지금 생업의 현장에서 치열한 전투를 보시는 택시기사 여러분이나 이 상가에 계신 여러분들의 그 전투보다 더 지독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를 여러분이 극복한 줄 압니다. 그것은 뭡니까? 미래에 대한 희망 때문입니다. 우리는 희망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는 나보다 낫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국민을 분노하는 게 세 가지 있습니다. 도저히 참지 못하는 세 가지 분노. 첫째는 자기 자식만 잘 좋은 학교 보낸다는 입학비리. 두 번째는 취업비리. 그리고 용사의 집이 생생하게 말하는 병역비리입니다. 병역비리는 안 돼요. 병역비리는 안 됩니다. 부동지 조작, 병역기피 후보 아웃시켜야 됩니다. 헌법의 가치를 정면으로 도전한 우리 국민에 대한 도전. 그리고 마지막 TV 토론에 야합을 하고 끝나자마자 밤마다 2시, 3시 반 되면 눈이 반짝반짝하는 술고래, 밤마다 야합의 권력과 언론의 야합에 물들어진 그 자를 후보로 내세워서는 안 됩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우리 국민의 높은 역사식과 집단 지성을 믿습니다. 우리는 유능한 경제 대통령이 안보도 잘할 뿐만 아니고 전쟁의 비참함으로부터 우리를 희망의 번영의 시대로 나가는 새로운 리더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머릿속에 있는 각인된 잘못된 그림 누가 만들어준 겁니까? 소위 유력 언론이라는 메이저 언론이 잘못된 프레임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내가 언론이고 내 손바닥에 있는 이 스마트폰이 앞으로 이틀 남은 우리의 가장 강력한 언론 매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언론 매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설득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용산이 과거에 50년, 70년대처럼 빈민들이 우글거리는 용산이 아니고 발전한 것처럼 앞으로 희망의 새 시대를 향해서 힘차게 전진하고, 저희는 정치권이 아닙니다. 정치는 나라의 미래를 향해서 힘을 보태고자 하는 안보에 종사했던 천군만마입니다. 천군만마는 앞으로 이재명 후보가 경제도 안보도 유능하게 이끌어갈 것을 믿으면서 제가 이재명 하면 대통령 3번 외칩시다.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감사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 나라는 안보에 준비되지 않은 대통령을 맞아서는 안 됩니다. 안보 없이 우리가 어떻게 경제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국방을 무시하고 민생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께 하소연드립니다. 전쟁을 불사한다, 선제 타격할 수 있다, 이런 발언은 대통령이 되려는 자의 입에서 나와서는 안 될 얘기입니다. 평생 몸을 바쳐 국방에 종사했던 제가 하소연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전략적인 사고를 가진 분, 평화를 제도화시킬 수 있는 분, 이런 분이 대통령이 되어 이 나라를 이끌어야 합니다. 여러분, 부동실을 조작하여 병역을 면탈한 분이 이 대한민국의 국군 통수권자가 되어서는 아니랍니다. 절대로 아니랍니다. 이렇게 하소연드리면서 오늘 유세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재명의 천군만마 기동유세단이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